안녕하세요. 경제 리더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절대 따라올 수 없는 단 하나의 무기를 우리가 쥐고 있거든요. 반도체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김치 공장도 여전히 돌아가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서 오히려 한국만이 가진 저력이 전 세계를 뒤흔들 비밀 무기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실을 눈치챈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격차는 앞으로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이유를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2년 11월, 챗 GPT가 세상에 공개된 지 이제 겨우 3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편의점에서도 분식집에서도 사람들이 인공지능 얘기를 하고 있죠. 마치 축구팀 얘기하듯이요. 불과 3년 만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변화가 단순히 신기한 기술 하나가 등장한 것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공지능은 한 달에 한 번, 어떨 땐 일주일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바뀌는데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눈을 크게 뜨셔야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난 50여 년 동안 정말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영국에서 중기기관차를 만들 때 우리는 농경사회였습니다. 무려 150년이나 늦게 산업화를 시작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70년대,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달려들어서 반도체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기적처럼 보였지만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일주일에 150시간을 일하며 본인의 행복을 통째로 내어놓은 결과였습니다. 그 희생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공 뒤에 우리도 모르게 생긴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벤치마킹입니다. 선진국이 먼저 해봤으니까 답을 보고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수능 시험으로 치면 오픈북으로 시험을 본 겁니다. 답안지가 있었으니까 베껴 쓰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통했습니다. 반도체도 그렇게 배웠고 자동차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유학생을 받아주고 라이선스를 내줬던 선진국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025년 1월부터 세계화 시대가 끝나고 각자 도생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옛날처럼 가르쳐주는 나라가 없어요.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인공지능을 산업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답을 모릅니다. 아무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벤치마킹 할 곳이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멘붕에 빠진 진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공지능 시대에는 따라가는 전략이 통하지 않는 걸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는 중공업과 비교가 안 됩니다. 중공업은 큰 기계를 만드는 산업이다 보니 발전이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0년대, 80년대에 우리가 따라잡을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에서의 5년은 중공업으로 치면 50년과 맞먹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격차는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가려고 준비하는 사이에 이미 따라잡을 수 없는 거리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계화 시대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70년대, 80년대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선진국들이 기술을 가르쳐줬기 때문입니다. 유학생을 받아줬고 라이선스를 내줬고 시장을 열어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중국은 실크 만드는 기술을 수백 년간 숨겼고 화약 만드는 법을 절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역사의 정상이었습니다. 지난 30년이 오히려 예외였던 겁니다. 이제 다시 각자 도생의 시대로 돌아온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일할 수 있는 세대가 이제 없습니다. 그분들은 일주일에 150시간을 일하며 150년의 격차를 극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젊은 세대에게 그걸 요구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은 주 40시간을 얘기하는 시대입니다. 결국 따라가는 전략을 가능하게 했던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사라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먼저 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지금 당장 직접 써봐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자전거 타기와 똑같습니다.
자전거 백과사전을 읽는다고 탈 수 있는 게 아니죠. 10번 타보고 10번 넘어지고 무릎이 까져봐야 탈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게 이해한 다음에 쓰겠다고 기다리는 사이에 세상은 이미 저만치 가버립니다. 지금 바이브 코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로 설명만 하면 나만의 앱을 뚝딱 만들어주는 겁니다. 무료입니다. 고양이 사진 몇 장 넣고 고양이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테트리스 게임 만들어줘 하면 5분 만에 게임이 완성됩니다.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사업 계획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려는데 필요한 자료를 모아서 전략을 짜줘 하면 기가 막히게 100장짜리 보고서를 써줍니다. 한 2-30분 걸린다고 합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자가 중요한 겁니다. 틀린 내용을 잡아낼 수 있는 직관이 있어야 하니까요. 여러분, 지금 당장 오늘부터 써보세요. 쓰면 쓸수록 여러분의 무기가 됩니다. 지금 세계에서 인공지능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 6개 중에 절반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위험할까요? 첫 번째로 애플입니다. 애플은 2008년 아이폰을 내놓으며 절대적인 강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플 내부에서조차 10년 안에 없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보다 디자인 위주의 판단을 해온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그게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메타입니다. 메타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픈소스 인공지능으로 생태계를 장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팀 인력이 계속 바뀌고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맨해튼 크기의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수백 조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도 없고 디바이스도 없는 상황에서 돈만 나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5년이 메타의 운명을 결정할 겁니다. 세 번째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GPU 하나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딥시크가 등장하면서 계산량을 10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이자마자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그만큼 취약한 구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믿음이 무너지면 가장 위험한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나라는 엔비디아로부터 GPU 26만 장을 받게 됐습니다. 무려 14조 원어치입니다. 원래 2030년까지 5만 개를 확보하는 게 목표였는데 2026년에 26만 장이 생기는 겁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GPU는 자동차 엔진과 같습니다. 엔진만 100개 있다고 해서 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차가 있어야 하듯이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합니다. 26만 장을 돌리려면 원자력 발전소 2개가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 건설과 운영에만 미국 기준으로 100조 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 줄인다 해도 수십조 원이 더 필요한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 GPU 수요가 100메가와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기가와트짜리 인프라가 생기는 겁니다. 미국은 다릅니다. 챗GPT는 그림을 못 그려서 사람들이 날리고 제미나이는 영상을 하루에 몇 개밖에 못 만들게 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부족하니까요. 수요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프라를 만들면서 동시에 수요도 만들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한 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만의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 답이 바로 피지컬 인공지능입니다. 형태가 있는 인공지능, 즉 로봇과 자율주행차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압도할 수 있는 비밀 무기가 있습니다. 로봇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물병 하나를 짚는 것도 로봇에게는 엄청난 계산이 필요합니다. 물병이 어디 있는지 찾고 손가락 관절, 팔목 관절, 팔꿈치 관절 값을 모두 계산하고 가는 동안 다른 것을 건드리지 않아야 하고 무게까지 측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짚는데 말이죠. 그래서 2015년 미국 국방부 주최 휴머노이드 경진대회에서 로봇들이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넘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테슬라는 옵티머스 로봇에게 키 173cm 아르바이트생을 수십 명 채용해서 로봇 눈높이에서 직접 동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천 번 반복해서 보여주면 로봇이 학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길거리 아르바이트생이 가르쳐준 로봇으로는
울산에서 배를 용접할 수 없습니다. 진짜 제조업에 쓰려면 수십 년 경력의 숙련공이 가르쳐야 합니다. 그 숙련공이 어디 있을까요? 제조업이 살아있는 나라에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회입니다. 미국은 제조업이 없습니다. 현대차가 미국에 공장을 세우려 해도 일할 숙련공이 없어서 한국 노동자들이 직접 가야 했습니다. 대만 반도체 기업 TSMC도 미국에 공장을 짓고 싶어도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유럽도 코로나 때 마스크 공장이 단 하나도 없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반도체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면서 종이 빨대 공장도 있고 김치 공장도 있습니다. 울산과 창원에는 수십 년을 한자리에서 일한 베테랑 장인들이 지금도 현장에 있습니다. 라사 조립하는 법, 용접하는 법, 이 모든 것을 몸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그 장인들이 은퇴하기 전에 고글을 끼고 그 움직임 데이터를 모두 기록해야 합니다. 그 데이터가 쌓이면 대한민국만이 가진 인터넷 데이터가 됩니다. 챗 GPT는 전 세계 공개된 인터넷 데이터로 학습했기 때문에 누구나 따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장인들의 움직임 데이터는 우리만 가질 수 있습니다. 암호화하고 잠그면 됩니다. 그러면 피지컬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탐내는 단 하나의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150년의 격차를 맨몸으로 극복했듯이 이번엔 우리가 움직일 차례입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